재판부에서도 일부적 부분 스스로 이제 조정을 시도를 하시기도 하는데 조정 전담 판사에게 넘어옵니다. 사건 번호가 이제 보통은 뭐 사건이라고 해서 중간에 2019 뭐라고 뭐 3만 얼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정 회부되어서 조정 전담 판사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조정 전담 판사로서 한 주에 신규로 접수되는 사건들 중에서 이 사건은 어느 기관에 보내는 게 좋은지, 이 사건은 어떤 위원님이 처리하시는 게 좋은지 그걸 쭉 선별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보통 250건에서 300건 정도 이렇게 제가 사건을 보면서 분류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게 앞에 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 담당 판사 제가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임 조정위원이 하거나 그 외에 조정위원님, 법원에서의 조정위원님들이 하거나 조정위원회가 하거나 마지막으로 외부 연계기관은 이제 외부로 저희 법원에서 촉탁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이 외부 연계기관 중에는 지금 기독교 화해 조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도하신 후에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당사자실에 내려와서 당사자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좀 의사 합치된 거 맞냐. 그리고 간혹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확인을 하셨지만 약간 법률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제가 약간 조금 더 의견을 합치를 보도록 해서 조정을 시도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조정을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외부 연계 기관으로 나온 경우에는 여러 서울시내 전역의 15개 기관에 제가 매번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이 합의가 되었다는 보고서를 보내주시면 제게 다시 와서 제가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으로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다시 보내고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받은 다음부터 14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돼요. 다소는 번거롭고 불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조정법의 외부 연계기관의 조정에 관한 그 규정이 법률적인 근거나 절차가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외부 연계기관에서 조정을 하고 당사자들이 조정위원님 앞에서 다들 좋다고 오케이를 했는데 다시 이제 법원으로 오고 또 집으로 가서 생각해봤더니 이건 또 아닌데 해서 결정문을 받고 이의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이걸 이제 법률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은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정법의 개정은 조정 담당하는 이 판사들이 가장 이 부분은 확실히 개정돼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넘어가서 그 외부 연계원 조정기관에서의 조정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이제 물론 자율적인 당부 신고로 진행하시면 되지만 법원에서 이렇게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회를 빌려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기록을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전자기록으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전자기록을 보내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스캔해서 전산화돼서 가기 때문에 기록의 그 상태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원에 연락하셔서 이 기록을 무슨 내용이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조금 더 기록을 좀 더 파악하기 어려운 거는 좀 지정해달라 좀 연락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록이 저희가 외부로 가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개인정보도 있고 당사자들이 외부로 나가 거를 꺼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정 후에는 반드시 폐기 또는 내부에 유출되는 것은 꼭 조심해 주셨으면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는 전화회의도 가능하고 대면회의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전화회의는 정말로 당사자가 먼 곳에 거주를 하거나 몸이 아주 불편해서
출석하는 게 사실상 곤란하거나 그럴 때 조금 이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왜 제가 대면회의를 강조를 하냐면 당사자들 중에서는 이제 자기는 법원 판단을 받으려고 했더니 조정 회부가 되었네? 라고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난 조정 안 합니다. 조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의견서를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면 조정 안 합니다. 전화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일 통지에서 그러면 조정 그 기일에는 출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해서는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막상 기일을 열어보면은 제일 먼저 와서 이렇게 딱 앉아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그랬고 실제로는 조정 내심으로는 빨리 끝내고들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면회의를 사람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와 이런 걸 보면서 그때그때 설득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정에 대해서 조금 더 결정에 대해서 조정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좀 더 열게 되고 설사 조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은 재판으로 다시 돌아오면 조금 더 감정적으로나 좀 많이 누그러져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회의를 최대한 조금 실시를 해주시는 쪽으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이제 진행하신 후에 합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당사자의 자필 사인을 좀 이름이나 이런 확인을 받은 다음에 법원에 사무수행 보고서와 합의서를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양식은 제가 첨부를 했는데 사무수행 보고서와 합의서 양식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참조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이 양식을 꼭 고집 안 하셔도 됩니다. 가끔 기관들 보면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조금 양식을 변형을 하시거든요.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양식을 이렇게 보내드린 거는 기재를 꼭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저희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출석했는지, 출석했다 며칠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그 내용이 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양식을 한 거지 이 양식에 부여되어서 이렇게 꼭 맞춰서 그러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드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이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보고서를 보내주시면서 가끔 이제 위원님들께서 합의는 안 됐지만 이 정도의 의견 내용으로 결정을 보낸다면 당사자들이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안이 있으실 겁니다. 그 안을 기재를 해서 보내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대로 결정문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조정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들이 오가는 내용들 중에서 위원님들이만큼 그 상황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없으시니까 그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합의안, 그러니까 이제 결정 이렇게 권고안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제가 그대로 수용을 해서 결정문을 보내고 그렇게 보냈을 때 당사자들이 수용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